프로이드의 이론과 이 멜라니 클라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를 여기서 또 좀 설명하고 있죠. 프로이드에는 데스인스트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 태어난 존재는 심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 죽음 본능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유기체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근데 이고라고 하질 않았어요. 아직은 심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심리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이 생물학적인 존재가 생물학적인 이 엔티티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음 본능을 외부로 투척해낸다. 그냥 방출해버린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대상관계 이론도 아니고 그냥 유기체가 자기의 죽음 본능을 밖으로 밀어낸다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 중에 초기에는 이고가 없다는 얘기하고 직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유기체로서 하나의 엔티티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렛 말러가 심리적인 탄생이라고 사이콜로지컬 버스라는 용어를 이고 사이콜리스트가 쓰는 이유가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심리적 탄생은 3살쯤 돼야 심리적 탄생이 일어난다고 본 거예요. 독립된 인격으로. 그건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 연결된다고 보이죠.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이 봐서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의 죽음 본능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이 불안을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유아는 불안을 경험하고 방어 의존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이미 발달되어 있는 이고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이고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고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고라는 말은 결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프로이드 이론으로 의하면 그냥 유기체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음 본능을 유기체가 외부로 그냥 투척한다는 얘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개념만 쓰고 있죠. 외부로 투척한다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멜라니 클라인 얘기는 죽음 본능을 투사하는 대상을 향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이 속에 나오죠. 그 대상관계 이론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는 원퍼슨 사이칼라지로 아직은 우선 이고 자체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이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생물체가 자기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대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밖으로 내보낸다는 개념인데 멜라니 클라인이 보는 이 아이 속에는 아이는 이미 자기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불안을 느껴서 멸절 불안이라 자기가 없어버릴 것 같은 이 불안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죽음 본능을 외부 대상에게 투사한다. 그래서 대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대상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온다. 아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태어났고 대상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지고 왔지만 프로이드의 가장 큰 이론이 뭐예요? 마음의 3중 구조 이론이죠. 이고, 슈퍼 이고인데 이 개념들은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는 프로이드가 인정하지 않았던 이고가 프리미티브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점에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는 태어났다죠. 그래서 자기가 이미 죽음 본능을 감지하고 그의 불안에서 이 불안을 밖에 있는 대상에게 투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과의 관계가 이미 이루어져요. 그게 자기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이 속에서 프로이드의 클래시컬한 티어리의 본능 이론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관계의 이론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페어뱅 같은 경우는 이 본능을 이 본능을 기본 이론으로 삼지 않으면서 순수한 대상관계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타고난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관계 이론으로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본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차치하고 둘 다 대상관계 이론이 성립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클라인은 죽음 본능이 어떻게 작용이 돼요? 그 멸절의 두려움을 아이로서는 annihilation anxiety가 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공포라는 얘기죠. 어쩌면 기본적인 공포라는 게 fear, basic fear인데 보통 basic fear라는 용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캐런 호나이는 이걸 대인관계 쪽에서 뭐라고 해요? basic anxiety라고 해요. 베이직 앵사이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베이직 피어가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는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굉장히 불안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환경이 캐런 호나이 같은 환경 자체가 열악한 경우에 베이직 앵사이티가 생긴다고 봤는데 그 환경이 적절한 환경이면 그렇게 베이직 앵사이티가 생기지 않고 베이직 트러스트가 생긴다고 봐요. 그 기본적인 신뢰가 생기는 아이가 있고 기본적인 신뢰가 생기지 않고 기본적인 불안 속에서 방어를 해야만 하는 아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이 멜라니 클라인으로는 죽음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죽음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멸절 불안에 누구나가 시달린다. 그래서 모든 아이가 이 죽음 본능을 자기 엄마의 젖가슴에 투사한다. 이런 이론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멜라니 클라인 처음 공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타고나서 처음부터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이론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이게 본능 이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상하고 상관이 대상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죽음 본능을 우리는 타고났기 때문에 이 죽음 본능을 초기 이고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초기 자아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죽음 본능을 그냥 폭탄 돌리기를 한 거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돌렸냐면 자기를 자기를 돌보고 잘 젖을 주어서 키워주고 있는 엄마의 젖가슴에다가 이런 엄청난 죽음 본능을 투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엄마도 나쁜 엄마로서 인식되는 걸 처음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투사라는 개념만 사용하니까 나중에 이제 내사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투사된 것이 다시 내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투사가 됐던 죽음 본능을 투사했지만 이 투사를 엄마가 그대로 다 소화하지 않고 되돌려 주는 거다고 엄마가 이 죽음 본능을 컨테인하면서 보복하지 않는 경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우리 임상 이론에서 우리가 컨테이너가 돼준다고 하는 거 홀딩 한다는 개념들로 우리가 발전해요. 그렇지만 이 이론 자체가 이게 우리가 죽음 본능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데스 인스팅트를 투사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건 멜라니 클라인의 독특한 이론이고 대인관계 이론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어쩌면 순수한 대인관계나 대상관계 이론과 본능 이론 클래시컬한 프로이디안적인 어떤 정신분석 이론을 절충해내고 있는 게 어쩌면 멜라니 클라인의 입장이죠. 멜라니 클라인 입장은 두 가지를 다 살려내려고 애를 쓰니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 이론이긴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이게 너무 무리가 가는 이론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서로 용납되지 않은 두 개, 어떤 경우에는 상충할 수밖에 없는 이론을 이게 잘 조화시켜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은 잘 설명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이 느낄 때는 이건 너무 아티피셜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아이에게는 대상의 부재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좋은 대상이 있느냐 나쁜 대상이 있느냐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한번 멜라니 클라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죠. 시걸이 얘기하는 걸 보면 유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유아들이 유아의 불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반복을 해본다면 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중심적인 불화는 박해자들이 혹시 자신의 이상적인 대상과 자기 자신, 자아와 이상적인 대상을 파괴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봤는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뭐냐면, 스키조이드 한 환자들 보면 자기 안에 내적 대상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이 자아가 있는데 굉장히 취약한 자아가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나쁜 대상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수호해주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심한 환자들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내적 대상 중에 괜찮은 대상이 생겨나는가를 봐요. 많은 경우에 자기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도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대상이 있다. 아니면 자기를 해치지는 않는 대상이 있다. 이런 중립적인 대상이나 중립적이라기보다 어쨌든 자기를 해치는 쪽과 대부분 이분법에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대상인데 자기를 도와주는 대상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치료의 진전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때 편집분열적 자리의 불화는 이 연약한 이고 자아와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이 대상들이 이 수없이 많은 박해적인 대상으로부터 멸절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죠. 자아와 이상적인 대상이 파괴되어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안에 대처하는데 분열적 기제를 사용한다고 클라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상적인 대상과 나쁜 대상 사이에 분열이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불안이 심해지면 오히려 분열이 자꾸 커진다는 얘기예요. 분열이 커지는 것은 이게 방어수단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좋은 대상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나쁜 대상하고 자꾸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분열을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쁜 대상에 대해 좋은 대상이 다 잡혀먹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분열이 이 편집 분열 자리에서는 자아와 좋은 대상을 살려내는 하나의 방어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밖에서 공격해오는 대상들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자기 혼자나 자아를 이상화하기는 너무 이고가 취약하니까 좋은 대상을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거죠. 굉장히 이상화하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이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심한 이런 분열증 환자뿐만이 아니고 자기애적 성격 장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 보더라인 환자들도 임상가를 이상화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코우시 얘기가 우리에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이상화할 때 이상화를 받아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상화는 어쩌면 나르시시즘이 발전하기 위해서 자아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코우시 봤는데, 코우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현대정신분석적으로 설명은 서로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대상이 이상화된 대상으로 만약에 내담자가 우리를 대할 때는 그 사람에게 이상화된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심리 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양심적이어서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그러게 되면 이분은 자기도 힘이 약한데 자기를 보호해줄 자기 수호신 역할을 누가 해요? 임상가가 자기의 수호신인데, 이게 인터널라이즈 되면 자기 안에 자기를 지켜주는 좋은 대상이, 많은 경우에 좋은 대상이 형성되는 게 임상적으로 보면 분석가를 내면화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상이 생겨나요. 그래서 치료를 벗어나더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할 때는 자기 안에 희미하게라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동일시한 임상가, 내면화된 임상가를 생각하면서 그 불안을 견뎌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대상으로부터의 공격성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상화된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화된 대상은 보통 나쁜 대상들은 이게 굉장히 분열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괴기스러운 대상들이 많은데, 좋은 대상은 보통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이 한 사람이 힘이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화가 밖에 있는 대상, 내가 이상화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면화된 이상적인 존재가 필요한 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의 내적 수요, 심리적인 필요에 부응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선언을 하는 이런 사태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고 아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저에게 가문의 영광이고, 제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점수를 받아주지, 사실은 제가 지금 아직 수련 중이고 제가 배운 게 많지 않은데 그런데 애는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대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 대상이라고 우리가 든든하게 그 역할을 해줘야 돼. 이분들 스스로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디스일루션먼트가 일어나요. 선생님이 뭐 다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의 이고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 그런데 아직 취약하고 겁 많을 때는, 겁 많은 아이에게 엄마가 힘이 세다고 얘기해줘야 아이가 안심하지. 엄마도 무서워.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 이상화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상화를 받아주는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 아이는 만족을 얻기 위한 그래티케이션이 필요한데, 어떨 때는 엄마가 없으면 어때? 이 사람 헐루시네이션을 통해서 만족을 얻잖아요. 좋은 대상을. 그래서 좋은 대상은 이상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상을 이상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쁜 대상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능적으로 나쁜 대상을 멸절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심리 내적인,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인 전쟁 속이라,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심리적인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수호하는 수호 군단과 자기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악마의 군단 간에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아는 이 나쁜 대상들을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도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수호해주는 대상은 철저하게 이상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쉽지 않겠죠. 어린 이고, 그러니까 유아적인 이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패한다는 얘기는 이 전쟁에서 패했죠. 나쁜 대상만 많고. 그래서 애가 배고픔을 느낀다면, 아이가 어떤 만족을 얻지 못하면 배가 고프죠. 그러면 이것은 자기의 유아에게는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것 자체가 박해자에 의해서 침범당하고 멸절당하는 공포 경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엄마가 없어서 젖을 사실은 못 먹어요. 엄마가 사랑을 지금 주지 않고, 엄마가 자기를 깨어나주지 않아서 저 엄마가 부재한데, 아이에게는 엄마가 부재하다는 것은 없어요. 나쁜 대상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어서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엄청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는 대상의 부재는 멸절 공포를 불러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자아가 파편화된다고, 프래그멘테이션 된다고 하는 것, 분열된다는 것, 그리고 분열과 동시에 투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런 현상들, 분열이나 투사 혹은 아주 심한 파편화 이런 것들은 자아를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 어쨌든 하나가 여러 개로 쪼개진다고 하는 것은 각각 쪼개진 자아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응집성 있는 하나의 자아라는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는 힘 있는 자아를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페어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센츄럴 이고가 있는데, 센츄럴 이고가 있지 않고 거기에서 리비디널 이고나 인터널 세버터날지 이렇게 이고의 일부분이 쪼개져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의 이고가 자꾸 분열돼 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이고의 힘이 취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아의 부분들을 전능적으로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손상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자기를 분열시킨다고 하는 건 전능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 공격성이 자기를 향하는 거죠. 자기의 일부분을, 그러니까 자아의 일부분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공격성이 자신을 향하게 함으로써 아주 위험한 결과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아가 이게 조각나버리면은 결국은 어때요? 심하게 자아가 조각나면 정신 분열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가 과다하게 지나치게 패러노이드 스키조인 포지션에서 분열이나 투사 혹은 파편화 이런 기제들이 자꾸 사용되게 되면 자아가 약하게 점점 약화되고 그러다 보면 어쩌면 편집 분열적 자리로부터 우울적 자리로 나아갈 힘이 없는 이런 자아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적 자리로까지 옮겨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적 자리에 가면은 불안이 또 다른 죄의식으로서부터 오는 불안도 있고 여러 불안들이 있는데 과거에 멸절 불안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대상을 공격했다고 하는 그 죄의식으로부터 오는 불안, 이 새로운 불안까지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만큼 이고 스트렝스가 과거의 불안과 새로운 불안을 다 감당할 만한 그런 튼튼한 자아로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나친 방어 작용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계속해서 프로젝트 아이덴티티 심하게 계속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 분열이라는 기제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고 스트렝스는 점점 약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보통 경우에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이 대부분 나쁜 대상을 투사하는 데 사용되는데 치료가 상당히 진전되면 좋은 대상에 대한 투사적 동의시가 일어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이상적인 엄마를 투사의 동의시를 통해서 치료자에게 보내는 경우, 치료자가 좋은 엄마 노릇을 하도록 아까 조정하는 이런 투사적 동의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는 자꾸 이 사람을 돌보고 싶은 욕구들이 막 생겨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임상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 나쁜 정서만 우리에게 투사적 동의시를 사용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상적인 대상을 투사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오늘 다룬 내용들이 굉장히 멜라니 클라인이 정신병 환자나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나 분열성 성격 장애
자괴적 성격 장애, 이제 이렇게 명명되는 여러 유형의 프리에더퍼럴 환자들을 돌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페어베른의 용어와 멜라니 클라인의 용어가 합쳐서 탄생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이 공동으로 만드는 아주 훌륭한 걸작품이라고 보이죠. 페어벤의 당대 최고의 대상관계 이론과 페어벤과 멜라니 클라인이 인사이트가 합쳐져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임상적으로 많은 검증을 거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이코시스를 경험하는 환자들을 임상에서 보는 사람들은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들을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임상에서 이걸 보지 못하면 이게 정말 그럴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임상 경험이 없을 때 멜라니 클라인을 1년 공부하면서 아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던 게 이제 이런 거죠.